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인입니다.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새 관세 부과로 인해 세계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한때 1.5% 이상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25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는 0.72%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슈 사항인 관세를 보면 상호관세 위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또 일괄로 1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지금 증시가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지금 불확실성이 다소 고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또 높게 나왔고 더군다나 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38로 다시 공포 단계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나스닥이 또 1, 2% 떨어지게 된다면 또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늘상 그래왔듯이 이러한 시기는 좋은 주식들을 좀 담아가는 시기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에 많이 담아가시기보다는 지금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좀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좀 분할로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지금 관세 이슈는 상호관세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꿔서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사건이라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이 같은 메시지는 증시에 영향을 줬고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뉴스는 거의 항상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수가 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뉴스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세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이라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수익 가격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또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에 지금 자동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국가에 비슷하게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쟁 조건 자체는 크게 나빠지는 상황은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관세가 협상 압박 카드로 사용되다가 또 일부 조정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과거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패턴이 굉장히 또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충격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정리를 하자면 이번 사건은 금융위기처럼 시장을 무너뜨릴 악재라기보다는 정치 이벤트로 인해 변동성이 키워지는 요인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5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새벽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엔비디아는 주가가 뭐 그렇게 이익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아 포워드 PR이 24배로 저평가됐다 할 수 있고 이 포워드 PR이 지금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한 30배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가 그만큼 주가가 좀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에 지금 엔비디아는 깜짝 실적보다 좀 무서운 것은 높아진 눈높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에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주가가 한 10% 이상 치솟다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것이 이번 또 4분기 실적에도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빅테크 동반 정체도 좀 아픈 상황이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매그니피센트 기업들은 4분기 이후 약 1%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후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할 수가 있죠. 이 AI에 대한 지금 투자가 막대한 자본 지출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꼭 이런 기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 좀 매그니피7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기회인가라기보다는 지금 젠슨항이 추론 지배력이 얼만큼 좀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우리가 또 포커스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추론 성능이 또 올라가게 되면 메모리 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메모리 회사들의 매출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관이 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AI 인프라 수요 견고함을 근거로 실적 상회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반면 모건스탠리는 공급망 변목 현상에 따른 보수 접근을 권고해
결국에는 이번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기업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엔비디아 EPS를 보시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EPS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 역시 2024년, 2023년에는 뭐 한 100%, 200% 매출 성장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지난해 2분기 55%라는 매출의 바닥을 찍고 지금은 또 6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 또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또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예,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실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지금 좀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저희 생각은 이번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모습도 나올 거고, 또 제스상이 나와서 또 입을 한번 털어준다면 아마 또 이 메모리 시장 그리고 AI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드립니다. 하지만 또 이게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또 무시 못하니 또 우리가 또 실적을 보면서 또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 말씀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핫한 주식인 샌디스크는 오늘도 또 한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샌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메모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많고 공급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샌디스크 그리고 마이크론,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요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샌디스크의 주가도 계속해서 지금 올해 초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샌디스크는 지난 1년간 1500% 이상 급등을 하고 최저점 29.62달러에서 지금은 거의 또 한 670달러까지 올라왔죠. 특히나 지금 또 가파른 상승세가 연초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샌디스크의 최근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를 하면서 장전 주가가 2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다가오는 또 실적은 5월 6일이라 지금 또 EPS 10.58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0센트 손실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 역시 4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억 달러나 증가하면서 이 지금 메모리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시티그룹도 목표 주가를 750달러, 바클레이즈도 750달러, 그리고 제프리스도 7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샌디스크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여 단기적으로는 좀 500달러 중반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은 또 전고점 가까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또 이렇게 또 힘이 남아 있고, 하지만 좀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에 따라 우리가 또 이렇게 상승한 날 좀 들어가기보다는 좀 내려오고 좀 떨어진 날 좀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수요는 올해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 이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투자를 줄인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시면 또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도 이날도 좀 하락을 했고, 테슬라 주가가 최근 4주 동안 3주간 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1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30% 급감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도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테슬라 역시 가격 인하 이슈가 또 나타나고 있다 말씀해 드립니다. 예, 1월 테슬라의 판매량도 17%나 감소해 전체 시장 대비 선방은 했지만 이 감소 추세가 결국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고, 더욱이 지금은 테슬라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고, 예전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AI 미래를 거의 독점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경쟁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그러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AI 플랫폼, 현대자동차의 로봇 기술 같은 피지컬 AI 경쟁 스토리가 부각돼 테슬라가 좀 약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본업인 전기차 사업 성장률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이고,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진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또 단기간에 또 끌어올리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미래 사업들은 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아직 본격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계되지 않는 초기 단계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토리는 크지만 당장 숫자로 확인되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과 약세 흐름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실적 둔화 우려와 미래 AI 기대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과도기 구간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 방향으로는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 보여 이것을 또 면밀히 좀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거라 말씀해 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